어떻게 이제 똥꼬틴 이제 성대모사 듣는 날 며칠 안 남았노. 너 숙제로 이제 피날레 한번 해주는 거야? 너도 다시 마지막 숙제도 한번 그렇게 해야겠지. 재밌겠다, 야. 자, 여러분들 175페이지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안 하고 가기엔 좀 그렇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함수가 두 개가 있다라 쳐볼게요. 자, x에서 y라는 가능함수가 이렇게 있다라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의역 u에서 v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있다가 쳐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이름을 f라고 짓고 이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로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럼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정의역에서부터 공역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f라는 함수로 약속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라는 벤 다이어그램과 자, v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내가 g라는 함수로 이렇게 약속해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으려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 정의역들이 같아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치역들 또한 같아주어야지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치역보다는 공역이 더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어. F랑 G가 같으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같다라면 얘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같아야죠. 이렇게 4가 되면 안 됩니다. 정의역이 같고 다음과 같이 공역도 같으면서 치역마저 같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함수니까 들어간 인풋이랑 아웃풋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소리는 두 개의 함수가 같으려면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얘 또한 4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죠? 근데 내가 요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함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뭔 개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자, 여기는 3번 한번 볼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에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fx는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 두 함수가 정말로 같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도 이럴 수 있어. 쌤, 저 인수분해 왕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가 x 플러스 1이 요렇게 되니까 f랑 g랑은 같습니다. 이런 새끼는 여러분 대가리 딱 총 빠가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하나가 필요해요. 자, 우리 매트형 전제가 무슨 전제가 필요하지? 전제요? 얘가 요렇게 바뀌려면 무슨 전제가 필요할까? x가 뭐 개소리야. 0이 되면 안 되겠지. 1이다. 너 이거다, 뭐라고? 1? What the fuck? 1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1이어도 되지만 2도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 약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여기다 내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x 플러스 1로 같으려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요? 같지가 않죠. 왜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함수는요. 자, x랑 y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모든 실수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플러스 무한대까지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게 뭐 대응이 되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요. 얘가 얘를 u, v 요런 식으로 놓고 여러분의 함수를 만약에 내가 얘를 g라고 한다라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모든 정의역이 있는데 얘는요. 딱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0이라는 친구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요. 0을 반드시 정의역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되거든.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멋있게 쓰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가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 그런 무한계의 직선을 갖는 무한계의 점을 갖는 놈이 나올 텐데 얘도 요 y랑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대응이 안 돼요. 즉 0,1은요 여기서는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0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되는데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수많은 그 값들 중에 1은요 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역에선 0이 존재하지 않고 치역에서는 1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1도 치역으로 갖고요 0도 정의역을 갖는 즉 0,1이라는 세트를 왼쪽은 갖지만 오른쪽은 0,1이라는 점을 지날 수가 없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의역도 다르고 그죠? 공역과 치역도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요 정의역을 만약에 자 요거에 한해서는 같은 함수가 아닌데 정의역을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로 만약에 제가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정의역을 0을 빼겠다라는 거야. 그럼 왼쪽도 0이 빠지고 오른쪽도 0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같은 x 플러스 1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는 같은 함수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x가 0일 때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만약에 애초에 정의역에서 빼시게 되면요 그때는 f랑 g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 쌤,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모양이 달라도 즉 보죠? fx랑 gx랑 분명히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위를 정의역이랑 공역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요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얘는 같은 함수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f랑 g가 다른 함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저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딱 붙이게 되면요 왼쪽과 오른쪽 함수가 동일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가 한번 조금 더 쉬운 예제로 정리하고 나서 왼쪽에 하나 더 보여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함수가 fg가 분명히 모양은 다르지만 얘를 같은 함수로 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175페이지에 그 박스 밑에 세 번째 설명 보시면요 그 말이 적혀 있어요. 두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주어지는 정의역과 공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그걸 내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자, 정리 이렇게 도라지 이해되냐? 되세요? 조건이 없으면 지금 현재 이 예제는 F랑 G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벨트 예제? 네. 진짜 된 거 맞아? 네. 안 보고 있어요. 너 이 새끼 왜 쓸데없는 거 써오고 있어? 이거 정원한 거예요. 너 저번에 왜 했어? 모르겠어요. 이전에 나한테 물어봐. 아, 그래? 너는 약간 재밌는 거 좋아? 아니, 물어보기만 생각해도 재밌네. 아니요. 빠르죠? 그러니까, 일단, 소스가요. 그럼 만약에 B가 0이 되면은 Z는 A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A가 실수하는 거 보면 얘는 실수가 안 돼.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되면 B가 만약에 살아있게 되면 X는 이게 I가 되죠? 얘를 우리는 그리고 그냥 허수는 뭐냐면 얘가 그냥 선언하고 일반 허수라고 일반 허수는 둘 다 이렇게 안 돼요.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얘를 우리는 일반 허수라고 근데 일반 허수랑 순허수랑 좀 다르게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허수는 둘 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얘기하는데 허수는 뭐냐면 허수는요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 안에 순허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허수는 또 뭐냐면은 얘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것도 있고요. 아니면 A는 0이고 B가 0이 아닌 순허수도 있습니다. 학원 세 번째. 그냥 허수는 순허수랑 일반 허수 합친 게 되는 그래서 순허수도 그냥 허수 일반 허수 너무 빨리. 정말에 확실하게 알아야 순허수는 제곱 분수가 돼.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등록. 네. 자 그러면 예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자 요거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공지를 좀 안 했는데 아까 지각생들 좀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는요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랑 역함수의 심화 개념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같이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내가 합성함수를 기본만 할 겁니다. 기본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내신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그날 오셔야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어요 하고 틀리지 마시고요. 돌아온 토요일에 꼭 오셔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fx가 x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되는 놈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의하면은 fx제곱은 요런 2차 함수가 되고요. gx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요 V자 모양의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런 조건을 붙였어. 쌤 정의 여기 만약에 다 모든 실수가 아니고 3포인트로 -1, 0, 1만 잡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 운명이 달라지게 돼요. 뭔 개소리냐?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씨발 여긴 아까 XY 여기 왜 UV인데 왜 XY 쓰나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요거 X축 Y축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도 X축 Y축으로 본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X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XY라는 같은 이름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형님들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오고요. 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0이 나오고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얘가 대응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매트 형 이해돼요?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형님들 다시 또 -1, 0, 1을 여러분들 여기 절대값에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요. 매트 형 이해되세요?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1, 0, 1 이런 식으로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잡게 되면은 분명히 두 함수가 모양이 다르고 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F = G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그래프는 다르지만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제한하게 되면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언급하고 싶었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그림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자 우리 도라지 한번 얘기해요. 도라지야 이 화살표 대응 하나당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한 글자로? 이거 뭐예요? 한 글자로? 이거 뭐예요? 점이에요.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얘는 점이 몇 개 나타나냐면 하나, 둘, 세 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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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1, 1, 0, 0, 1, 1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1, 1, 0, 0, 1, 병신 1, 1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세 점에 대해서만 정의하게 되면 이 곡선들은요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핑크색 세 친구만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매트형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문제 보시면 이런 거 모르면 틀려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175페이지 보시면 공간이 좀 많을 겁니다. 거기다 가볍게 요 예제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교과서 예제입니다. 오른쪽은 교과서 예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냥 개념서에 있는 조금 어려운 예제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예제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표적인 거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왈라. 펜일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좀 심화 개념인데 그래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서 도망가면 안 돼가지고 1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나한테 옛날에 들었던 친구들도 아마 설명은 했을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그 178페이지 내용은 수능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179쪽에 있는 거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학교쌤이 여러분들 약 빨고 내시면은 요거 다 나올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진 않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배우고 가셔도 좀 되게 잘한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 도망가지 말고 딱 정해져 있거든. 니들 도망가는 거 그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에서 특히 178쪽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걸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절대값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들어. 이 알맹이 있죠? 절대값에 있는 이 알맹이를 기준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졸라 쉬워.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뉘어요. 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요. 알맹이가 양수일 때랑 알맹이가 음수일 때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자, 등호까지도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꼴리는 대로 위에다 붙이든 아래다 붙이든 까먹지 말고 붙여주시면 돼요. 나는 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알맹이가 양수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얘가 그대로 양수로 뱉어지니까 얘는 y는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맹이가 음수가 되면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생각해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y값, 즉 함수값이잖아요. 즉 함수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함수값이 음수면 양수로 만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니? 함수값은 사실상 y랑 같은 의미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쌤,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쌤, 절대값 fx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두세요 라는 거예요. 높이가 양수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걸 의미하니까 여기 부분이 높이가 양수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두시고, 높이가 음수인 거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 대칭해서 양수로 강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이 핑크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가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병신들은 또 결과 외우지, 아 그래프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예제 6번에 있는 1번 문제를 나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why not? 절대값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이 놈을 잠깐 fx라고 치환해도 돼요. 그러면 얘도 알맹이가 이 자체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알맹이가 0보다 클 때랑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맹이가 0보다 크면 이 친구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아래로 몰록한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 그대로 나올 거란 소리고, 얘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인버트를 해줘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요렇게 치해지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이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되겠네요. 자, 그려봅니다. 자, 매트 형 꼭지점 얼마예요? 졸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매트 여기 절편 정도만 네가 한번 불러줘봐. 절편 얼마일 것 같아? 빨리. 절편이요? y절편. 그래도 좀 성의있게 그리게. 얼마일 것 같아? 빨리. 3. 3? 졸라 잘했어. 3 맞죠? 0,3입니다. 이런 감성 되는 거 맞아요?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 근이 생긴다는 거 보여요. 따라왔니? 자, 그럼 요 근이 좀 궁금하다. 자, 매트 이거 근 암산 해봐. 이거 얼마야, 여기는? 암산, 빨리. 잠시만요. 빨리. 1. 그래. 여기 뭐겠니? 3.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했어. 제곱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에는 하함수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하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 부분이 음수죠. 얘를 강제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됐니?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도라지야. 여기는 몇 코마 배치될까요? 느낌 와? 그렇죠.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얘를 알맹이를 기준 이렇게 나눈 게 사실상 얘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막상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값이 양수야. 그 말은 뭐냐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의미하는 거죠. 즉 얘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x가 1보다 작거나 혹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핑크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1보다 작을 때 크고요. 3보다 클 때 큰 거 맞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표기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과 3 사이가 되겠죠. 요것도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프가 정의역이 1과 3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즉 위로 볼로. 그 다음에 3과 1 각각 양끝 쪽 사이드에서는 바로 이 원래 그래프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fx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정의역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을 찾아놨다라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이 뭐냐면 요 놈 x절편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근이요, 근. 요 근을 찾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178페이지 보시면, 자, 어떻게 필기하실 거냐면요. 내가 다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절반 공간만 요거 써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비워놓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공간 활용성 생각하시고 글씨 조절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요거 반드시 나와야겠죠. 특히 지금 요거 했던 문제, 이건 너무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 4개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에는 이거 안 나오면 내 손가락 잘라도 돼요. 늘 나왔어요. 알겠죠? 똥꼬치 이 새끼만 수능 때 오는 거 아니야? 쌤, 씨발 안 나왔더라고. 저기 젓갈 들고. 똥꼬치는 교과서 받았냐? 네, 저 계약, 아니 소집일이 없어요, 따로? 소집 이미 했는데. 이미 했어? 제가 3월 3일에 입수하거든요. 그때 받아요. 그때 받아요? 오케이. 쌤. 졸린데 세수
좀 하고 와.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아주 바람직해. 너를 위해서 프리미엄 책상 하나 줄까? 일어서서 하는 거? 아니, 해줄게. 괜찮아. 학교는 좀 어때요? 좀 시설이 좀 노후했어? 아니면은 그냥 보통이야? 좀 많이 모르겠어요. 많이 노후해서 거기가 좀 역사가 좀 있죠? 네. 거기도 아마 옛날 선생님 다녔던 고등학교만큼 오래된 학교일 거야. 너가 몇 기인지 모르니? 저 31인. 야, 씨발, 야, 30기면은 뭐, 학교 어리네. 선생님 학교는 70몇 기일걸? 그 진성고랑 비슷해. 진성고도 존나 오래됐거든. 여기서 진성고 없죠. 내 기억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윤이가 충현이었지. 근데 충현은 좀 오래됐어. 충현도 좀 기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소아는 내가 잘 모르겠다. 너 도라지 소아 아니었냐? 너 몇 기인지 알아? 몰라? 교수님이 광명이었죠? 너 몇 기야? 아, 그런 거 몰라? 광명은 좀 오래돼 보여요? 구경했잖아. 좀 오래되긴 했어. 네 중학교에 비해서 오래됐어? 아, 중학교에 비해서?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건물이 좀 오래되면요, 그 벽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벽에 좀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벽금 있다고 막, 여기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통과는 됐는데, 이제 벽이 이제 금이 심하게 가면은 나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검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건물도, 여러분들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있듯이 건물도 등급이 있거든? 4등급 이상 판정이 받게 되면은 건물을 다시 지어야 돼요. 아마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생길 거야. 아마 여기도 이제 좀 고등학교 오래돼가지고 등급 판정이 슬슬 다시 할 거예요, 아마. 소하고도 아마 좀 오래된 학교이긴 할 거야. 거기도 좀 기수가 좀 많아. 진성고, 소하고, 그런 데가 좀 오래됐을 거다. 야, 거기도 사립고면 쌤이 안 바뀌겠다. 공립학교가 아니잖아. 네. 그지. 그럼 너도 약간 나처럼 이제 졸업하게 되면 좋은 쌤들은 찾아가겠네. 나중에 네가 진짜 좋은 쌤이 있는데 그 쌤이 만약에 그냥 흡연충이면은 가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꼭 얘기해야겠지. 네. 나도 내가 수학 강사 된 이유가 학교 쌤의 역할이 더 크거든. 그래서 2명의 수학쌤이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쌤이 담배 피고 둘 다 돌아가셨어. 한 분은 심지어 폐암이었는데 폐 도려내고 수술 잘 돼가지고 목숨 한 번 더 얻었는데 1년 뒤에 담배가 또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또 폈어. 그래서 딸이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 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딸이 얼마나 그지?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진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아빠인데 수술 잘 돼가지고 한 번 목숨을 더 얻었는데 그지? 그래서 막 딸이 막 아빠 거 담배 다 뺏었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더니 또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재발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끼는 은사님 있으면요, 담배 같은 거 하시면 끊으라 그래야겠지. 가끔 제자들이 끊으라 하면은 또 은사님도 끊으셔요. 그리고 너네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아마 주위에 이제 좀 담배 피는 애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담배는요, 절대 시작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술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술이 여러분들 술 뭐 처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술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엄마 아빠한테 좀 배우면서 그냥 조금씩 배우는 건 나쁘진 않거든. 근데 담배는 절대 시작하면 안 돼요. 술 끊는 사람은 존나 많아. 술은 끊기가 쉽거든. 근데 담배는요, 끊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나이 때 담배 피면요, 진짜 몸에 해로워요. 훨씬 더 해롭습니다. 성인들도 해로운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해로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 거야. 씨발 엄마 아빠 몰래 핀 다음에 은단이나 뭐 껌 좀 먹고 가면 안 걸리겠지? 이런 새끼 있는데 다 걸려요. 심지어 학원쌤한테도 걸려요. 옛날에 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교 간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담배를 폈었어. 나한테 걸렸지.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미성년자 담배 피고 있냐고. 근데 걔가 그런 거야. 전담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냄새만 괜찮은 거지. 네 몸은 똑같이. 전담도 여러분들 몸 똑같이 해롭습니다. 다만 남들한테 피해지는 그런 약간 그 독한 냄새 있죠. 그것만 안 나는 거야. 어쨌든 몸에 나쁜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담도
똑같이 간접하면 똑같이 나빠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피면 친구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담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는 몰랐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래. 근데 왜?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담배 피면요 무조건 알아요. 그 손에 있죠. 왜? 손에 냄새가 배요. 담배는 하여튼 피지 마시도록.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좀 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니까 2번은요 수능에서도 요 정도는 좀 물어볼 수 있어. 개념적으로.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 소가로 좀 정확하게 칠게요. 이렇게. 아까는 함수값 전체의 브라켓이 이렇게 팍 들어간 거고요. 요번엔 함수값이 아니고, 함수 안에 있는 이 fx라는 거에 이 여기에다가 절대값이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알맹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도라지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거 알맹이가 뭡니까?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x. 맞아. x가 알맹이에요. x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알맹이가 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x가 양수, x가 음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라지는 등호 어디다 넣고 싶니? 위에다 넣고 싶어요? 나 아래다 넣을게요. 씨발 왜 물어봐야 그냥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알맹이가 양수면요. 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y는? 현이 아픈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아프면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지? 알맹이가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면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y는 f에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 괜찮습니까? 이제 요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y값, 왜 fx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fx가 안 들어가고, x가 들어갔어요. 자, x는 여러분들 정의역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는 정의역이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정의역이 음수가 되는 거야. 자, 해석 다시 들어갑니다. 정의역이 양수가 되면 그대로 그리고 정의역이 음수가 되면 이거 여러분 최근에 배웠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현실장 뭐였지? 뭐 대칭이었죠? 잘 생각해봐. 외우지 말고 씨발 뭔 뜻이야? 생각해봐. Y축 대칭. 그래요. Y축 대칭인 거 이해했네요. Y축 대칭입니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역 오른쪽 양수를 기준으로 그대로 그리고요. 즉,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가 양수죠. 요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의역이 음수에 대한 것은 왼쪽에 그렸던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Y축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형님들. 자, 만약에 X축, Y축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가 그래프가 요런 놈이 fs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은 그대로 그대로 그리니까 여기가 됩니다. 형님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이 여기죠. 정의역이 음수인 거는 지금 네가 그렸던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걸 접어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 마치 엉덩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오른쪽과 왼쪽이 맞는 요런 형태의 엉덩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 3이라고 쳐봐.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바로 절대값 y는 fx 그래프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책에서 보시면 1번과 2번이 방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이 왜 됐는지를 알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노? 자, 그러면 예제 6번에 2번을 통해서 픽션 이따 드릴게요.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볼게요. y는 자, 절대값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알맹이가, 자, 서윤이가 얘기해볼까요? 알맹이가 뭡니까?
왼쪽 거 보지 말고. 이거 알맹이 뭐야, 오른쪽에. 절대값 안에 뭐 들어있어요? x. 걔가 알맹이입니다. 그럼 나눠줘. 그걸 기준으로. 나눠.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호는 꼴리는 대로 아무 데나. 나 이번에 위에다 넣어볼게요. 됐니? 자, 양수가 되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형냐들. 그래서 y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Do you know? 도라지 이해되니? 자, 근데 만약에 음수가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를 뱉어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은 요 그래프 그려주시고 왼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근데 얘랑 잘 보시면요, 자, 현유점 또 얘기 나오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물론 따로따로 그냥 여러분들 이걸 나눠서 그리셔도 되지만 눈치밥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y축 대칭입니다, 요거 알고 그리시면 더 좋겠죠. 자, 시작. 자, 갑니다. 자, 우리 교수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교수님, 요거는요 꼭지점이 얼마예요? 2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잘했습니다. 자, 교수님, y좌표는 얼마죠? 암산으로 3이죠. 0,3을 지나요. 얘가 요런 놈이 되는 겁니다. 따라왔니, 얘들아? 자, 그리고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근도 뭐 구해볼게. 자, 교수님, 여기 근 암산으로 구해주세요. 얼마죠?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오른쪽은 요렇게 그려주세요. 자, 보라색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자, 왼쪽 갑니다. 왼쪽은, 자, 정의역이 음수면 왼쪽이란 얘기예요. 자, 왼쪽은 얘를 그려주시는 건데 얘가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짝꿍댕이처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짝꿍댕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됐니? 그럼 매트 형 얘기해볼까? 매트 형.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엉덩이 여기 꼭지점 얼마예요? 거기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그렇죠. 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이거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요거 적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알면요, 여러분들 내신 1등급 뭐 100점 만든 애는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요 정도는 알아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하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아시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이거 괜찮니?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시험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와요. 꼭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야. 우리 배트 형 이해돼요? 네. 정리 천천히 잘해주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표정이 뭐 모르는 뭐? 어디야?
현이? 현이 뭐 문제 있냐? 왜 이렇게 계속 화장실 하지? 현이 형 누나. 생활하러 왔는데 어. 제가 얘도 좀 세수 좀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뛰어갔어요. 아 그래? 그랬어? 현이 은하를 갔어? 네? 은하를 갔어 형님? 아니 현이 형또 세수하러 왔어요. 또 세상 갔어? 네. 현이 왜? 졸리대? 오늘 학원 3개째여가지고 아, 좀 힘들구나. 아, 그러면 현이 형 그거 갖고 와야겠다. 치. 아, 왜냐면 힘들면 너무 힘들지. 현유 전 네, 친이. 친이. 자. 지금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있는 내용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2학기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1학기 출제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학교쌤이 낼 거야. 중간고사부터 이런 거는. 자, 넘을 도로로. 자, 나는 17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이야, 너를 왜 갖고 왔어? 네? 서서 해. 너를 위해서 내가 친히 갖고 왔어. 알겠어? 자, 1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자, 1대1 함수.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쌤, 1대1 함수. 이거는 정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임의의 두 원소 x1, x2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그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뭔 소리냐? 자,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x랑 y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라 쳐보세요. 따라왔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 4, 5, 6, 7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내가 f라고 한번 약속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런 거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2와 3이 똑같은 걸 쏘는 거 없이 모든 친구들이 모두 다 다른 거를 쏘는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 됐다. 1대1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대응이 된 거죠. 정확하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적으로는 다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정의가 뭐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함수 값도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거는 99점짜리 답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임의의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임의의. 매트가 영어 잘하잖아. 임의의가 영어로 뭐예요? 임의. What's the meaning of the 임의의? 뭐예요? 임의. 임의의 뭐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해. 제가 국어를 못하고 임의라는 정의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도라지 알아요? 임의가 뭔 뜻이죠? 똑같이 알아? 뭐예요? 랜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뜻이야. 아무거나. 즉 아무거나는 x1과 x2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잡았을 때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형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봤어. 쌤, 만약에요 2가 5로 갔어.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1대1이 안 됐죠. 왜냐면 2와 3이 같은 거를 쌌으니까.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쌤, 만약에 내가 x1을 1로 잡고 x2를 2로 잡으면 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f1의 값은 4고 f2의 값은 5가 되면서 정역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거든.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또 내가 만약에 x1, x2를 1과 3으로 잡으면 분명히 정의역 달라요. 그리고 함수 값도 달라요. 얘도 4고 얘도 5거든.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와 3을 정의역으로 잡게 되면은 좋대요. 정의역은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떠한 언론을 고르더라도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마저도 성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x가 되더라도 어떤 놈을 무작위로 잡더라도 항상 돼야 되기 때문에 임의의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의애라는 말이 그 붙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는 학교에서도 또 서술형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요거 빠지게 되면 빵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1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했는데 x1, x2가 다를 때 요게 된다 하면 빵점 나와요. 임의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되는지도 설명해주면 좋겠죠. 이게 되셨습니까?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 암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박스 안에 임의의 랜덤 아무거나 두세 개 고르면 y값도 달라야 돼요. 요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노?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함수 f가 1대1 함수일 때 치역의 임의의 원소 k에 대해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랬을 때 교점이 오직 한 개에서만 만난다. 자, 이걸 애들이 많이 외우거든요.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각 한번 해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f가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직선은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윤지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윤지야, 얘는 1대1 함수 아니야? 맞죠? 왜냐면 모든 x가 다 다른 새끼를 쏩니다. 어떠한 x도 같은 높이를 쏘는 y가 존재하진 않아요. 맞아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g가 있는데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윤지야, 얘는 1대1 함수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요 y 값에 똑같은 값을 쏘는 게 두 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꼭지점을 제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봐, 이 높이가 분명히 똑같게 나타나는 대칭인데, 근데 보시면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높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다면 여기가 별 콤마 k가 되고 여기는 달 콤마 k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떤 감성이냐면 저 왼쪽에서 봤을 때 별과 달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얘네가 모두 다 얘로 쏘는 거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S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타나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의미가 그 어렵게 좀 보이는 그 두 번째 줄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근데 요거 외우진 말고 X축에 평행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면 안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교점이 2개 이상 생기게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X좌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매트 형 괜찮으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졸라 좋아. 자, 180페이지 밑에 있는 거 요거까지만 하고 쉴 거야. 뭐가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x랑 y가 1대1 함수이고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뭔 말이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마저 같게 되면 그냥 저절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 잘 보세요. 공역이 4, 5, 6, 7이고 치역이 4, 5, 6이라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놈이 있다라 쳐볼게요. 그럼 얘는요 1대1 함수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임의의 두 친구를 잡더라도 매번 함수값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얘는 보시면 치역 보세요. 치역은 4, 5, 6이고 공역은 4, 5, 6, 7이죠. 치역과 공역이 다릅니다. 맞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라 얘기하고, 만약에 공역과 치역을 같게끔 내가 7을 제거해줬어. 얘가 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아까 했던 거에서 공역과 치역만 같아지면 돼. 즉, 요 조건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따진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더라.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예제 8번. 예제 8번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다라면 이제 예제 8번은 껌입니다. 껌. 자, 예제 8번. 예제 8번 보자. 예제 8번. 자, 요렇게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그럼 어떤 함수일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도라지야,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역이 뭐죠? 맞아, X가 정의역은 맞는데 X가 실수 전체 아니야? 실수 전체죠? 오른쪽 무한대도 가능하고 왼쪽 무한대도 가능하니까. 자, 정의역은?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실수 전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자, 그럼 공역은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얘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치역 가보겠습니다. 도라지야! 지금 요 그래프는 치역이 어떻게 되니? Y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죠? 전체 다죠.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되고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도 심지어 다 되는 거니까 높이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면요. 공역과 치역이 일단 같네요. 자, 그럼 도라지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1대1 함수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어떤 x 값들 넣어도 y 값이 같은 게 한 번도 안 일어나죠. 그죠? 즉, 높이가 똑같은 좌표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마저 같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대1 함수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것도 내가 좀 설명 좀 해주고 싶었었는데 1대1 함수는요 1대1 대응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답변이 되겠고, 요거를 설사 1대1 함수라고 쓰더라도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개념과 소개념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 말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gx는 내가 이미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hx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hx는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됐니? 자, 이거 한번 똥코틴이 얘기해볼까? 똥코틴, 이거 저기 얼마야? 존나 잘했어요. 왜?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싹 다 그려져요. 자,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은 뭐라고? 공역은 실수 전체죠. 자, 치역 얘기해봐. 치역 얼마야? 치역은 그 양수인 실수. 그죠? 지금 보시면 그래프 꼬라지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죠. 양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니 다르니? 네. 달라요. 일단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절대 안 돼요. 자, 1대1 함수는 맞아 틀려? 맞아요. 왜냐면 높이를 긋더라도요, 절대 같은 y값이 나타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아쉽지만 그래도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 이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개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랑 요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100%.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부터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 역함수를 진짜 맛있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함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주고 쉬는 시간 여러분들 7시 반까지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할 건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을요 내가 더 쓸 거예요. 내가 한 20분 정도 더 쓸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리닉에서 조금 덜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내가 조금만 더 진도를 더 나갈게요. 자, 3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또 이해하려면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특히 항등함수가 좀 많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항등식은 들어봤을 텐데 항등함수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함수긴 함수인데 항상 똑같은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넣는 족족 똑같은 친구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이냐면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y는 f, x가 있는데 만약에 f가 항등 함수라고 한다면 넣는 것과 나오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자, 넣는 것과 나오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런 감성이 돼야 돼. 쌤, x랑 y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1, 2, 3이 있다라 쳐봐요. 그럼 넣는 족족 아웃풋이 똑같아야 돼요. 1 집어넣어도 1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어도 2가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어도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림적으로 넣는 족족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봐봐, 형님들, 여러분들이 보통 인풋으로 대표되는 거를 스몰 x라 놓고, 그죠? y로 대표되는 것을 스몰 y라고 놓는 거잖아. 결국에는 x랑 y가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너무 당연하긴 하죠. 넣는 거랑 나오는 것이 같으려면 y는 x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쉬운데 항등함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얘를 내가 만약 바꿨어. 얘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넣는 것과 아웃풋이 같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야. 얘를 y로 보고 연립방정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넣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은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이건 중2 내용이고, 요걸 딱 보면은 만약에 함수 f가 얘를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x에 대한 항등함수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그 디테일을 그냥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니네 대가리가 있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항등함수가 되려면요, 넣는 새끼랑 나오는 새끼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넣는 새끼를 모은 게 정의역이라 부르고, 나오는 새끼들을 모은 거를 공역과 치역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지. 그죠? 넣는 것과 아웃풋이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x인 항등함수 우리가 ix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i를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를 따서 i라고 합니다. i. 그걸 x라 하시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항등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 1이 나오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호적으로만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신 가시게 되면 ix나 iy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x에 대한 항등함수, 얘는 y에 대한 항등함수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표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그죠? 근데 공역과 치역이 결국에는 같게 되겠죠. 그림상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유 이해되십니까? 안 어렵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y는 x라는 그래프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항등함수의 성질을 묻는 거는 그냥 얘의 성질이랑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왜요? 얘가 항등함수잖아. 맞아요? 얘가 바로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특징이 사실상 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넣는 족족 똑같죠? 내가 x를 쳐 집어넣으면 얘도 x가 나와요. 그러니까 xfx가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얘는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치역도 실수 전체죠. 자, 봐봐. 정의역이 실전이야. 공역이 실전이야. 치역이 실전이죠. 그럼 얘는 일단 1대1 함수인 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는 1대1 요거 때문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공역과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같은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써여 있는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야. 정도 같고 치도 같고 공역 다 같은 거야. 항등함수. 요거 이해됐니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쉽다라는 것도 조금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도! 똥꼬팀 이해되세요? 그죠. 그냥 y는 x 생각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우리 매트 여기 이해되십니까? Did you understand? 너 왜 애기처럼 그렇게 빨고 있어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다. 상수함수는 함수인데 다 똑같은 걸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x라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한테 큐피트 화살을 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절대 미녀가 있는 거죠. 여기도 물론 공역에 수많은 그런 Y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퀸카가 여기 하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도, 2도, 3도 퀸카인 2를 보겠다라는 거야. 얘가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니? 1,2를 지난다. 그죠? 2,2를 지난다. 3,2를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y 값이 전부 다 똑같죠. y 값이 똑같네. y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바로 상수함수의 기본 형태. y는 k 형태랑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쌤, x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2라는 여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 전부 다 2라는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x, 0이라는 남자도 2를 보고 있고요. 1이라는 남자도 2를 보고 있는 거고, 그죠? 2라는 남자도 2를 보고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남자도 2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모두 다 2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매트 형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함수는요, 치역이 몇 개일까요? 책 보지 마. 1개.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1개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예제 9번 볼게요. 자, y는 x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쟤는요, 넣는 족족 아웃풋이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넣는 족족 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똑같은 수가 나오는 상수함수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닌 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3번.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1을 쳐다보고 있죠. 자, 퀸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 알? 좋아요. 자, 183페이지의 내용도 존나 중요한데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혹은 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랑은 184페이지 합성함수 기본적인 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볼 건데 합성함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 고등수학에서 수능수학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성함수까지만 다룰 거예요. 자, 합성함수는요, 말 그대로 함수를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하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x, y 요렇게 가는 함수를 내가 f, x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갖다 쳐봐. 그럼 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하나의 함수 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 알? 자, 꼰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어떤 함수를 또 추가로 더 거쳤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함수 하나를 거치는 게 아니고 함수 2개를 거치는 걸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야. 요걸 내가 만약에 제또라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했니? 여길 내가 만약에 뭐 7, 8, 9라 하고 얘가 요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식상한가? 하나 딴 거 보낼까요? 요건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합성함수는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수 여러 개, 물론 2개가 돼도 되고 3개가 돼도 되고 어쨌든 2개 이상을 최소 2개야. 2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성함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요, 맨 처음에 출발한 정의역이라고 해서 얘를 최초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y라는 친구는요, 처음 이 f로 봤을 때는 얘는 공역과 치역이 되는 거지만, 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아니고 정의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최초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나와 있는 요 놈은요, 최초로 나타나는 치역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최초 치역이라고 불러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걸 건너서 나온 게 얘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최후 치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얘들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행위는, 자, 이건 우리가 토요일에 정확하게 설명할 건데 오늘 좀 맛배기만 보여줄게요. 합성함수를 내가 그리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은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랑 이거 그리는 거 맞아요? X축과 Y축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요, 결국에는 2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 2개의 데이터가 뭐냐면요, 바로 얘예요. 요 친구와 요 친구. 요렇게 2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치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것을요,
하나의 함수처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마치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보면서 합성함수는 하나의 함수처럼 여러분들이 분석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니?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얘를 먼저 합성하고 얘를 나중에 합성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요. G fx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G fs. 실제로 저 닷을요 도트라고 읽습니다. 닷이라고 읽기도 하고 도트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G 합성 fx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표기가 근데 순서가 좀 중요해. 얘는 f 먼저 G 나중이죠. 합성함수의 표기는요 거꾸로 써주셔야 돼요. 요건 좀 외우셔야 된다. 왜? 그렇게 쓰자 학교쌤들이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fx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f 먼저 g를 이쪽에다 나중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g.f랑 f.g는 다른 거예요. 순서가. 얘는 f 먼저 보겠다라는 거고 얘는 g 먼저 보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내가 했던 요 그림이 되겠고요. 요 오른쪽은요 얘를 g를 먼저 하고 나서 f를 나중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을 바꾼 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는 걸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트요. 하나의 대응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하나의? 한 글자 아까 뭐였죠? 도라지 여기 있는데 뭐였니? 지읒. 지읒. 그게 뭐예요? 점. 이 새끼 똥꼬티 없는 거 보니까 지읒하니까 족같다 할 때 그 젖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점이에요, 점. 자, 그러면 봐봐. 1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요. 1은요, 맨 처음 가시게 되면 4가 되고요. 그 4가 결국엔 7로 가는 거 맞아요? 즉, 최초 정의역이 1일 때 최후 치역은 7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친구는 1,7을 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따라하니 얘들아? 1,7. 자, 가운데 거 봐볼게요. 자, 도라지가 봐볼까? 도라지야.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6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8. 얘는 그럼 몇 콤마 며칠 지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졸라 잘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윤지가 얘기해볼까요? 윤지 삼아 3 집어넣으면 최후는 뭐가 나올까요? 아,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겠죠. 자, 그림 갑니다. 1,7. 따라왔니? 2,8.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몇 콤마면? 3,8.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점이 3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풋이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겠다라는 게 합성함수의 의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최초 정의역, 최초 치역, 그리고 얘를 최후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표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표기 말고 다른 표기도 있어. 하나 또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 표기를 얘랑 똑같은 걸로 G 요렇게 표기해도 똑같습니다. 얘는 뭐냐면 G라는 함수에다가 fx를 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거랑 같은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최초 치역과 최후 치역을 내가 표현하는 게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함수의 룰은 그대로 따라가요. 무조건 써야 되고 한 번만 써야 되고 하나의 대응당, 하나의 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F 먼저 G 나중이랑 G 먼저 F 나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5페이지 보시면 공간 존나 많죠? 185페이지 공간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아래쪽에다가 한번 요걸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이 내용을 반드시 언급하면서 그릴 거니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치역과, 정의역과 최후 치역. 시작과 끝만 궁금하다라는 건데 그 안에 뭔가 블랭킷처럼 뭔가 숨어있다라는 걸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함수 하나가 숨어있는 겁니다.
현육 이해돼? 좋아요. 지금 네. 그 만약에 네. G C 답 fx 저거를 응. 바꿔가지고 응. 그 F 답 G 그걸 보면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 너 궁금한 게 이거구나. 쌤, 만약에 졸라 좋은 질문. 너 똑같이 씨발 왜 이렇게 섹시해요 질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쌤 F 도트 G랑 지금 우리가 이제 G 도트 F 한 거잖아요. F 도트 G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똥꼬티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G가 먼저고 F가 나중이니까 요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X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 1, 2, 3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왜 정의가 왜 안 될까요? 정의 여기 그죠? 잠깐 F 도트 G랑 그러니까 너가 이제 G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하는 건데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Z에서 X로 넘어가는 함수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됐죠, 그림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그림에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 Z에서 X로 넘어가는 게 뭔가 규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애초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걸 F라고 정의했지 Z에서 X로 넘어간 걸 F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요걸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따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못 따집니다. 왜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것만 F로 했기 때문에 Z에서 X로 가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똥꼬티님 질문한 대로 정말 좋은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 X, Y, Z가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 전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정의되면 똥꼬팀 말대로 얘가 뭔가 대응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의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F랑 G를 약속하게 되면은 Z에서 X로 가는 것도 F로 약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 문제는 내가 딸랑 3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섹시했어요. Very good. Good. 그래서 최초 정의역과 최후 치역을 본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 한 번만 더 넣어도 되나요? 어? 한 번만 더 넣어도 되나요? 배 아파? 배가 아니라 어. 세수요. 그냥 일어서서 해. 그럴까요? 일어서도 잠이 와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네. 그럼 일어서서 해. 잠이 오면 그냥 이거 신발 벗어버려. 맨발에 있어. 그러면 다리 시려서 잠이 안 와. 좀만 참으면 돼. 아, 너가 근데 일어서도 잠이 조종하면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너 그럼 오늘은 클리닉 하지 말고 일찍 가요. 아니에요. 뭐 아니야, 새끼야. 이거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돼? 아니야, 아프면 할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아플 때는 좀 아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에요. 뭐야, 아니야, 씨발. 도라지 그냥 아파도 내쪽 보내는 거. 야, 아픈 거 참는 게 제일 병신인 거야, 알겠죠? 너 병신 될 거야? 전혀 아프지 않은데. 아프지 않아? 그래? 알았어. 와, 이게 네가 기대게 있으면요 잠이 와요. 네. 오히려 여기 등은 기대지 말고 여기에서 네가 배 정도만 기대면 돼요. 도라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좋아요. 포기가 조금 특이한 거. 도라지도 여기 배우긴 했었지. 아니요. 너 공동학교 졸업 안 했다며? 아니 근데 어. 마지막 함수할 때만 어.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놀러 갔나? 네. 똥꼬티만 놀았나 그러면? 얘 그냥 안 왔어요. 맞아요. 놀랐어요. 쬐어? 네. 잘했어, 도라지. 왜 쬐어, 이 새끼야? 네 엄마는 쬐거 알아? 네. 아, 그래? 그래, 엄마가 알면 됐지 뭐. 그래, 뭐. 집에서 맛있는 거 먹겠지. 그래, 잘했다. 아, 근데 여기가 좀 빨리 나가면 좀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선생님도 지금 꽤 빠른 편인데 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윈터스쿨 때 짧게 이렇게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긴 해요 원래. 선생님은 윈터스쿨을 아직도 안 끝났거든. 나는 2월 말까지 윈터스쿨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종강을 하지. 그러니까 너네보다 한 2주 정도 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지. 왜 똑같아? 뭐 이렇게 쪼개? 뭐가 문제야? 뭐? 아니 그 너무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네. 뻥치지 마 새끼야. 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똥꼬틴 이제 요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이구나. 정기 수업은. 잘 살아? 그래서 3월 3일 그때는 수업이 없는 거죠. 4월 3일이요? 그 대체 공휴일 3월 4일? 3월 3일 아 대체 공휴일? 왜 대체 공휴일이지? 3월 1일이 혹시 토요일인가? 그 3일절 3일절? 근데 니네들이 뭐 유관순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죠? 표정이 아 씨발 이런 표정이죠? 왜? 야 유관순이 희생됐지 니네가 희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쉬고 싶어? 일단 내가 카운트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횟수가 8회보다 월등히 적으면 그냥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쉬고 한번 해볼게요. 다 표정이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아 씨발 3월 3일 나오나? 하긴 니네들 3월 1일 토요일에 또 수업 들어오는데 그지? 그죠? 내가 그 무료톡 한번 해주잖아요, 그죠? 토요일에. 근데 토요일에 좀 오시면 좀 좋아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니들 어려워하거든.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참아.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 D가 있어요. 얘가 대응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촥, 이렇게 되고요. 여기 촥, 여기 촥.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F고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된대요. 촥. 그 다음에 얘는 촥.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G 도트 F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G 도트 F니까 F 먼저 G 나중이니까 이 그림이 되겠죠? 얘가 바로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 G를 나중에 F를 먼저 여기 합성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자, 표현은 1을 집어넣으면 자, 도라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 값이 베타가 되는 거니까 쌤 얘는 1, 베타를 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라지 맞아서 얘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오 씨발 뭐야 계속 베타야? 4는요? 얘는 감마가 되겠죠. 이걸 감마라고 부릅니다. 얘는 델타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타나는데 세 점은 똑같이 베타를 가리키고 있고 나머지 하나만 감마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해? 도람지 이해돼? 도라지야 이해돼?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예제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번. 자, 좀만 더 힘내.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좋아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하는데. 자, 예제 12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쌤, 아까 F.G랑 뭐 G.F 이런 거 좀 구경했는데 여기 보니까 F.F랑 G.G가 있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다라면 함수가요 꼭 다른 두세 끼를 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거를 두 번 합성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가 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F하고 한 번 더 F 하는 거랑 얘는 G 한 번 하고 한 번 더 G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염두해 주시고 이제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전! 자, F 도트.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1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F, 자, 3x 빼기 요거랑 그 다음에 G X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어야 될 게 바로 이 예제 12번입니다. 자 예제 1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최초 정의역과 최후 치역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조금 느껴가면서 이 예제를 여러분 설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니? F.G1을 구하죠. 자 그러면 현유장 G가 먼저예요? F가 먼저예요? G죠. G가 먼저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G1은 얼마입니까, 현유장? 0. 존나 잘했어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F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F0은 얼마 현유장? 존나 잘했어요.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도라지가 한번 해볼까요?
자, F.F에 2가 있습니다. 그럼 도라지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얘는 같은 함수로 자가합성을 했죠. F2는 뭡니까, 도라지? 암산. F2. 4예요. 그러면 얘는 F 뭐가 될까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 넣으면 얼마야? 네? F 4 넣으면 얼마야? 10. 얼마? 10?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텐도? 어려워, 안 어려워. 졸라 쉽지? 좋아,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G 도트 G. 자, 그럼 이거 매트 형이 해볼까? 이거 족밥이죠? 매트 형, G3 얼마요? 빨리. 8. 8.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G? 8. 8. 그쵸? 8 넣어봐. 얼마예요? 63.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니? 좋아요. 자, 4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돼. 자, 이번에 F.GX요. 쌤, 이거 뭡니까? 뭡니까? 자, 이제 숫자가 아니고 문자, 변수로 들어갔죠? 자, 쫄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인풋으로 G를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 G에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좀 집중해야 돼. 자, 그 말은 뭐냐면 F라는 함수에 내가 이제 GX를 X 자리에 인풋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 3의 G의 X 빼기 2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근데 우리 GX 알아 몰라? 알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시작! 3의 X제곱 빼기 1에 빼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시면 3x제곱 빼기 5 게임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왈라. 자, 5번 가보자. 5번은요 G.F의 X가 됩니다. 자, 서윤짱. 자, 서윤이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러면 G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얘는요 G 자리에, 자, 이 G가 여기 있어요. 요 자리에 X 자리에 fx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x 자리에 3x 빼기 2를 넣어주시고 1을 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거 암산하면 9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 되는 거 맞아? 암산하면? 자, 아까 똥꼬틴이 질문했던 게 이거였죠. 쌤, f랑 g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둘 다 2차 함수 되긴 했네. 그렇지만 2차 함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공부하는 차원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선생님, 그럼요 F.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요 F에다가 Fx를 넣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Fx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들아. 됐니? 자, 그럼 이 fx가 3x 빼기 2거든?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돼. 암산으로 9x 빼기 6 빼기 2니까 9x 빼기 8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얘가 바로 F.F의 x를 실제로 한번 구해본 겁니다. 요거 괜찮니? 자, 그러면 실제 아까 도라지가 이걸 구했을 때 2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다 한번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시면 18 빼기 8이 돼서 10 되는 거 맞아요?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접을 넣는 거나 얘를 일반화해서 x를 하고 넣는 거나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점만 딸랑 한 번 구하는 게 빠를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좀 대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x로 해서 일반적으로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 넣는 방향이 더 좋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그래서 4번,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개념 강의 찍을 때 4번, 5번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돼요? 요거 괜찮으십니까?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12번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이거 정리하시고 나서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오버타임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몇 페이지냐면 186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의 성질 좀 가볍게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역함수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역함수까지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내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의 그림을 그리는 거랑 역함수의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내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찐빠됐던 부분 있죠? 그것도 내가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하면 2시간 딱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